스위스의 루체른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리아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하며 주력 상품인 일본 라면을 중심으로 아시아 음식 시장을 연구해 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한국 라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가 생겼고, 마리아는 한국으로 파견되어 직접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특히 주말마다 한국의 산에 올라 정상에서 먹는 라면의 맛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라면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워가는 마리아의 특별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루체른은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와 중세풍 건축물이 유명한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처럼 느껴지죠. 특히 등산은 저의 오랜 취미 중 하나예요. 높은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답니다. 사실 저는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아시아 음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특히 일본 라면이 주력 상품이에요. 라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회사 내부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매운맛과 쫄깃한 면발로 유명하다는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라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회가 되어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한국 라면 시장을 직접 조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도 라면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 라면에 대한 사랑은 한층 더 깊어졌어요. 저는 평소 주말마다 한국의 산들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큰 산보다 아기자기한 산들이 많아서 산행 자체가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상에서 먹는 라면 맛이란 정말 한국 음식 중 어떤 요리도 그 순간의 라면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느껴져요. 산들거리는 바람 속에서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랄까요? 한국 라면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 되었어요. 산 정상에서 컵라면 뚜껑을 열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삶의 작은 행복을 느끼곤 하죠. 그런 특별한 순간을 스위스에서도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이번 한국 파견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라면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 문화의 힘을 배우는 중이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라면 사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답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스위스에서 라면을 좋아하긴 했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라면에 대한 제 사랑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라면의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매장에서 라면 코너를 지나가는데 매운 라면, 치즈라면, 짜장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해산물 맛 라면까지 종류가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라면을 사서 먹어보겠다는 나름의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먹었던 라면은 친구가 추천해준 매운맛 라면이었어요. 이건 꼭 도전해봐야 해. 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조리법도 간단하고 냄비에서 팔팔 끓는 소리를 들으니 군침이 도는 거 있죠. 그런데 첫 젓가락을 먹자마자 눈물이 핑 돌 만큼 매운 거예요. 매운데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서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때부터 매운 라면에 푹 빠져 매운맛 레벨을 하나씩 올려가며 도전 중이에요. 그 다음엔 짜장 라면을 먹어봤는데
이것도 완전히 색다른 맛이더라고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스가 면발에 착 감기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편의점에서 치즈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 위에 치즈를 올리니 국물이 고소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 라면이 단순한 즉석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독창적인 요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라면을 정말 특별하게 느끼게 된 건 제가 취미로 등산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저는 스위스에서도 등산을 즐기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계기는 아주 우연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사 동료들이 저를 북한산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망설였어요. 스위스 산들처럼 웅장한 풍경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산들은 스위스의 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정비된 등산로, 울창한 숲,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등산을 끝낸 후 정상에서 먹었던 라면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좋아하던 매운 라면을 가져갔는데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등산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회사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이야말로 진짜 라면이지. 이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새로운 산을 찾아다니며 라면을 끓이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설악산, 관악산,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한국의 산들을 오르며 자연도 즐기고 라면도 즐기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한국 라면은 단순히 한 끼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가끔 고향이 그리워지곤 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기고 있어도 스위스의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보냈던 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들과 함께 알프스산 정상에 올라가기로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알프스를 관광객들로 가득 찬 복잡한 장소라고만 생각해 왔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고향의 자연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등산을 시작했을 때 스위스 특유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지고 산 중턱에는 자그마한 오두막들이 보였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스위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정상 가까이 도착했죠.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가까이 가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가판대 하나가 정상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팔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라면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등산 후 항상 먹던 바로 그 라면이요.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던 매운 라면부터 짜장라면, 그리고 심지어 치즈 라면까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주변 사람들도 그곳에서 라면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가판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변 스위스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가 한국 라면을 신기해하면서 줄을 서서 사고 있었던 거예요. 매운 라면을 처음 먹어본다는 한 관광객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이렇게 매운데도 손을 멈출 수가 없다. 라며 웃고 있었고, 짜장 라면을 먹은 다른 사람은 스위스에서 이런 맛을 만나다니 정말 신선하다. 라고 감탄했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알프스 정상에서 라면을 먹는 것이 최근 스위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필수 코스가 되었더라고요. SNS에서도 알프스 라면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먹으며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스위스에서, 그것도 알프스의 정상에서 한국 라면이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매운 라면을 하나 사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 냄새를 맡으며 저는 문득 한국에서 북한산 정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국물을 떠먹는 순간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스위스에서도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니 저는 왠지 모르게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뜨거운 국물 한 입을 입에 넣는 순간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라면, 국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국물을 마실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 그리고 고향 스위스의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라면 한 젓가락씩 건네주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했죠. 이 순간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스위스의 알프스 정상에서 라면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인증 사진을 찍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국물을 마시며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요. 저는 가판대 주인에게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가판대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프스 정상에서 라면을 팔게 되셨어요? 주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 한국인 친구에게서 온 거랍니다.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산 정상에서 먹었던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스위스에서도 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그 주인은 한국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산 정상에서 추운 날씨를 견디며 땀 흘리고 나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프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 가판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한국 라면은 외국인들에게도 신선하고 독특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아는 한국의 문화를 스위스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뻤어요. 가판대 주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라면을 파는 것 이상으로 한국과 스위스를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인증 사진도 찍고 라면 국물을 다 마신 컵을 들고 가판대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판대 주인은 감사하다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단순히 라면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니. 알프스 정상에서의 라면 한 그릇은 저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두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알프스 정상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느꼈던 따뜻함과 감동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과 스위스의 고향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 순간은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남겼어요. 라면은 그저 빠르게 조리해 먹는 즉석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작은 창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라면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어요. 마트에 가면 자연스럽게 한국 라면 코너를 찾게 되고 종류별로 하나씩 사서 다시 먹어보곤 했죠. 그때마다 한국에서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즐기던 추억이 떠올라 혼자 웃음을 짓기도 했답니다. 특히 매운 라면을 끓여 먹을 때면 알프스 정상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컵라면을 꼭 쥐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곤 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 라면을 중심으로 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어요. 스위스의 산 정상에서 라면을 먹는 경험을 홍보하는 아이디어였죠. 한국에서는 산 정상에서 라면을 먹는 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으니 스위스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어요.
제가 알프스 정상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동료들은 모두 흥미를 느꼈고 캠페인 아이디어가 곧바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은 알프스 주요 등산로에 작은 가판대를 설치하고 한국 라면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기대감을 드러내며 알프스에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라는 태그를 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라면 한 그릇의 따뜻함 속에서 한국의 매력을 느끼게 될 거라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라면 하나를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된 기분이랄까요? 한국과 스위스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알프스에서의 라면 경험은 저를 음식 이상의 무언가로 이끌어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 정상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만약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산에 올라 컵라면 한 그릇을 끓여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그 따뜻한 한 입에 담긴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반대로 스위스 알프스를 찾는다면 그곳에서도 한 그릇의 라면이 여러분에게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저는 라면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알프스에서 라면을 먹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는 단순히 한국 라면을 알리는 일을 넘어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한국과 스위스 모두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알프스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가판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국물 한 입에 메워 라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짜장 라면을 맛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음식이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가판대를 관리하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역시 이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라면을 통해 사람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잊고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파견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산 정상에서 라면을 먹던 순간부터 알프스 정상의 가판대까지 이어진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업무를 넘어 인생의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게 있어 두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연결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면처럼 간단하고도 강렬한 무언가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일을 말이에요. 제가 알프스 정상에서 느꼈던 감동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와 이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추억과 연결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한국에서 함께 산을 오르던 동료들, 알프스에서 라면을 맛보며 즐거워하던 등산객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저 자신까지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제 삶을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음식이나 한 장소가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제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처럼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그런 특별한 순간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